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뭐냐면은 술 좋아하는 윤석열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또 김현장 변호사 수십 명을 불러놓고 밤 10시 넘어서 첼리스트를 불러놓고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밤에 술자리를 거하게 가졌다라는 그런 보도를 전에 뉴탐사 더 탐사 측에서 이제 강진구 기자 등이 보도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길길이 날뛰면서 그것은 전혀 가짜 뉴스다. 나는 술도 마실 줄도 모르고 술자리도 안 간다. 그러면서 내 법무부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해서 합니다. 하도 한동훈이 길길이 날뛰고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이상한 보도, 가짜라고 보도를 하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다 가짜라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반전이 생기네요. 보니까 한동훈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관직을 걸었고 또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해서는 10억 원의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었고, 또 이 사건을 보도했던 뉴탐사를 상대로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2번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물론 자기 집 앞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취재했다라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거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봐서는 한동훈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1년 내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더군다나 수사 결과에 나오는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전혀 거기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은 한동훈이 지가 7월 19일 날 동선만 밝히면 되거든요. 지가 그날 뭐 했는지 그것을 밝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입증 책임이 본인한테 있거든요. 보도 내용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측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거꾸로 강진구 기자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굉장히 불리하죠. 지겠죠. 보시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전제 사실 이게 핵심인데. 그렇죠. 네. 이게 이 전제 사실이 무너지면 경찰의 저희 송치 결정 근거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지금 공든탑도 아닌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냥 시간만 끌었지 네. 탑을 쌓기나 했나 싶어요. 너무 허술하게 삽니다. 네. 언론들이 이제 이런 것까지 취재하겠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사람 다 연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전제 사실을 좀 간단히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자, 한편 이러면서 전제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분 이제 첼리스트예요. 첼리스트죠. 첼리스트는 2022년 7월 19일 오후경 당시 피의자 그리고 이제 제보자 남자친구죠.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이던 위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골프 연습장에서 이세창으로부터 오늘 저녁에 강남에서 모임이 있는데 첼로 연주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7월 19일 오후 8시 1분경 이세창, 정땡승, 이땡권, 제땡성 등과 함께 신땡욱 등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점 TK로 이동하여 이들과 약 8시경부터 11시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네. 이게 청담동 술자리의 이제 경찰이 수사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이 있었던 7월 19일에 술자리 동선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자리에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 이름들이 지금 5명이 나열이 되고 있죠. 네. 첼리스트를 빼고 네. 한 사람이 이세창, 한 사람이 정땡성,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가 정모 씨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땡권.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려고 하는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성권. 이성권. 부산경제부 시장이 아니고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입니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입니다. 네. 그리고 책땡성 씨는 변호사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땡욱 씨는 밴드마스터. 밴드마스터. 네. 밴드마스터가 술집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저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이상하긴 해요. 네. 네. 이성권 씨 자체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유령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7월 19일 날 네.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성권 씨는. 네, 그날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분명히 벨기에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방송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성권 씨는 다 국힘당 당협위원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근데 이분은 7월 19일 날 술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성권이 이세창과 같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무려 1년 동안이나 수사했어요. 네. 네. 허구의 인물을 만든 겁니다. 네. 그 시나리오에 의한 만들어진 인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죠. 네. 뭐 술자리 참석자가 한 500명, 600명쯤 되면 이런 사람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고로 들어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5명이잖아요, 불과. 1년 동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석 안 한 사람을 갖다 참석했다라고 집어넣은, 그러고 나서 송치를 한, 그것도 우리한테 확인 취재도 지지 않았다라고 기자의 확인 의무 소홀을 그렇게 범죄시까지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걸로 범죄로까지 의율했던 경찰이 왜 자기들은 직접
이 공소 이저 송치 이유서에 나온 범죄 사실로까지 찍은 이런 참석자를 확인도 안 하고 집어넣냐고요. 이게. 그렇죠. 엉뚱한 허구 인물을 집어넣습니다. 경찰이 과연 네. 우리 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지금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게 말이 돼 이러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은 바로 고발돼야 합니다. 네, 바로 고발할 거예요. 네. 사건을 사실상 그 공작을 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공작입니다. 이거는 네. 공작 수사예요. 네. 이분이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청담동 술집에서 이세창 씨를 만난 적은 없다 나는. 네, 그걸 제가 물어본 거 처음에 제일 물어보고 싶은 뭐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이분은 참석했으리라고 했다고 얘기 저한테 확인해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뜻밖의 얘기를 듣고 첫 깜짝 놀랐어요. 답변부터 지금 네. 경찰이 이 정도로 허술하게 네. 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나한테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네, 여러분들도 일단 그 부분들은 열어놓고 들어보시죠. 이분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우리 저 이성곤 그 위원님 되시죠?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인데요.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네네. 아, 그 저기 이 의원님 그 저 예예. 우리 저 이세창 총재님 아시죠? 예, 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지금 뭐 논란을 빚었던 그 청담동의 그 술자리. 아, 제가 얘기를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그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저기 이세창 총재랑 같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7월 그 19일 날 네네. 그 이제 한동훈하고 이제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 제가 그 나오는 의견 들어서 그 자리는 안 갔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안 갔지만 이제 이세창 총재는 이제 우리 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한 4명이서 네. 같이서 이제 청담동에 다른 그뭐 티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술자리를 했다고. 그때는 그냥- 제가 아닙니다. 네? 그때는 그 장소 뭐 말씀하셨던 내용은 네. 저도 뭐 나중에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현장에 예, 없었고요. 근데 예, 예. 첼리스트랑 같이 뭐 첼로 반주에 맞춰서 예, 노래 아닙니다. 부르고 그런 현장에는 없으셨군요. 네네네. 그럼 경찰이 뭐 따로 저기 뭐 연락해서 조사하고 뭐 그러진 않았나요? 예예예. 아니 근데 다 알려지기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윤상현 그 저기 뭐야 그 변호사 하고 예예. 그다음에 어느 변호사님을 말씀하시는가요? 그 어느 변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윤상현 그 의원 그 총선 공작 사건 그 무죄를 이제 받아냈던 그 변호사분하고 제가 윤상현 의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은 저 선생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월 19일 날 그 문제가 됐던 그날 그 네네. 그 청담동에 그 이세창 총재하고 뭐 네. 술자리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이성권 이 사람이 지금 중랑을 당협위원장을 네.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 저 사업가 정 씨 그리고 미디어스 기자도 지금 똑같이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세창 총재는 안다고 얘기하죠. 윤상현 의원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안 갔다고 지금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같이 들리진 않습니다 지금 네. 볼 때. 그리고 우리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 정보 활동을 했었던 우리 안홍구 대표님도 이 목소리를 처음 들려주니까 저는 이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부터 네. 저분의 태도 이런 걸 같이 보니까 저분이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다. 금방 느껴지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부분 정도 가지고는 좀 나는 좀 판단을 예. 거짓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그게 자기인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네. 그게 이성권이라는 뭐 다른 사람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날짜를 그때 그 체크를 좀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직접 그날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죠. 그날 제가 이제 그 뭐 보도를 통해서라든지 어허. 이렇게 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어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왜 뭐 대한민국 전체를 방송했던 내용이 돼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당선인도 아직도 뭐 예. 저희들이 그가 잘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우리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는 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뭐 이름은 그 거명은 안 됐지만은 우리 네. 그 위원님께서 이제 거기 참석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제가요? 예. 아닙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그 왜 당협위원장도 맡으셨고 과거에 그런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랑을 지역에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이 중랑을의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네네. 예, 이제 국힘당의 이제 그 이성곤 예, 예. 예, 그 당직자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함께 자리를 하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 기자들이 혹시 확인 전화는 안 왔어요? 그래서 예,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전화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날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뭐 거론된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듣긴 하셨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자체는 그런 얘기 자체는 못 들었었어요. 예, 예. 그런 내용은 있다는 건 내가 그런 그 뭡니까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은 어허.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군요. 예, 그런 내용을 저한테 뭐 물어보신 분이라든지 어허.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오늘 처음 지금 경-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참석했다라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도 자기는 지금 전혀 관여 안 된 것처럼. 처음 듣잖아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 대표님이 전반적으로 이제 정보 활동하셨던 분 입장에서 근데 저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단 목소리에서 여유가 이제 묻어나죠. 여유가. 예. 네. 그 보통 사실 아닌 걸로 이야기하려 그러면 뭐 상당히 긴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전혀 뭐 부담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술술 그냥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아는 건 아는 대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만약에 참석을 했다면은
같이 그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너 아니야 참석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는 걸 뻔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본인이 참석했다면 저렇게 참석 안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너무 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네. 순간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통화 중에도.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급 당황했죠. 급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 네. 경찰이 설마 참석도 안 한 사람을 참석했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관계자가 계속 묻는 거는 네. 그 당신 참석했는 걸 전제로 하고 네. 지금 질문을 계속 하고 처음에 있잖아요.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깜짝 놀랐고 이건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갈수록 아 이건 진짜 참석 안 했구나.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근데 강해져 왔어요. 지금 다음 이어지는 통화 내용을 보시면 이분은 진짜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나는 그때 거기에 없었다. 청담동 1km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서울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 있었다든지 뭐 다른 곳을 지금 어디 있었다든지 얘기를 해야 돼요. 보통 알리바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부재 증명을 해야죠. 부산 부시장과 중랑 이성권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디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경찰에서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다 지금 뭐 다 정리가 되진 않았나요? 지금 뭐 경찰에서 일단 송치는 했는데 그게 다 이게 뭐 정리가 된 걸로 아니, 아직 보도 그-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에서 송치는 했는데 그 좀 시간대가 좀 뜨는 데가 있어요. 뜨는 시간대가 있어서. 근데 일단은 제가 전화를 드린 것은 네. 네. 그러면 이세창 총재는 아신다고 했는데 이세창 총재하고 우리 그날 당에서야 뭐 다들 다 어. 서로 아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세창 총재하고 이제 뭐 같이 술을 뭐 드신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청담동에 없으셨다는 거죠. 아니죠. 그 과거에 저 뭡니까 뭐 식사는 한 기억은 있어요. 근데 식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건 제가 아하. 전혀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7월 19일 그날 그러면 언제 7월 19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7월 19일이요. 아 그때는 제가 어. 서울에 없었을걸요. 그때 서울에 없으셨다고요? 7월 달쯤은 제가 아마 고향이나 내려가 있었을걸요. 고향에? 네, 고향에. 그 저기 경기도 고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내 고향 경남. 경남 고향에. 네네. 7월 달쯤은 제가 그때 거기 내가 시골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그 전문위원도 하시고 네네. 그거 제1에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그 이세창 총재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 그 처음 준비위원인가 이제 그걸 맡았었잖아요. 아 근데 우리 거기 멤버에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전문위원은 아니고 준비위원. 아닙니다. 4명인가 5명 준비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아닙니다. 뭐 무슨 저기 그 뭐 일이 있어가지고 사퇴를 하셨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저 거기에서는 일면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취임식 준비위원 한 번도 본 예, 적이 거기서 본 적이 없고 그분은 그런 명단에는 안 들어가 있던데.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잘 걸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그리고 그 첼리스트 변호사가 네. 우리 저 이성곤 위원님이 그날 네네. 이세창 총재랑 같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아닙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군요. 예. 서울에 아예 없었다 그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자기는 끝난 줄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저기 있었거나 실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어야죠. 근데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을걸요. 제가 그때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경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분이 그 자리에 없었던 분이 맞다. 그런 저 얘기를 지어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고향에서. 거기에 참석을 사실은 했다면 굳이 그걸 숨길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승열 하고 되죠. 뭐 한동훈이 나온 자리도 아니었고 네. 그냥 지인들끼리 모여서 어울려서 술 한잔 먹은 걸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이제 그 일행 중에 한 명으로 그 좀 말을 지어내는데 자기가 가담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저분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 참석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이 파장을 불러올지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분이 그 참석 안 했다고 얘기하는 없는데 이분은 너무 태연하게 그리고 그게 언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언제였죠? 그래서 작년 7월 19일. 그때는 내가 경남 고향에 내려가 있었을 네.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여기서부터 확실히 이분은 참석을 안 했구나. 그래요. 네. 아마 댓글에서도 이제 보시지만 시청자분들도 첼리스트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사업가 정 씨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분이 이성건 씨가 얘기를 하는 것, 이 다 들어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게 다 느껴지잖아요. 네.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사업가 정 씨를 아냐고도 물어봤거든요. 네. 정 씨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세기를 박죠. 근데 그게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다 판결되고 서로 간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뭐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날 그러면 정확하게 참석자들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럼 혹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정 그 사장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예? 저는 전혀 그런 처음 거는 보시구나. 예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왜 그 이성건 우리 위원님 이름이 나오는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작년 일인가? 작년이죠. 작년. 예. 저는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 취임하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있었던. 예. 그러면 그날 뭐 7월 19일 날 혹시 그 청담동에 가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경남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의 제가 그때 7월 한 달은 네. 거의 제가 경남 내 고향 쪽에 내려가 있었어요. 시골집에. 지금 시골집에. 예, 여름 휴가 겸 해서 그 계속 시골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잠깐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고. 아닙니다. 거의 제가 7월에는
서울에는 잘 없었습니다. 아, 서울에는 잘 없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9일 같으면 그 휴가 기간에는 제가 더구나 이게 아마 7월 19일이요? 7월 19일입니다. 19일. 그때는 제가 선생님 여기 없었던 걸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아니 근데 저기 뭐 국힘당 그 우리 당협위원장 정도 그 맡을 정도의 분 중에 동명이인은 없죠. 이성곤이라는 동명이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부산 경제부 시장하는 이성곤 그분. 말고. 거기는 옛날에 저희들 그 보좌관인가 뭐 했던 그분 얘기한 거죠. 거기는 이성헌인가 그렇고. 그래요? 네. 어쨌든 기억에 이성곤 동명이인을 가지신 분이 당협위원장. 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아유 제가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도 전화를 받아서 뭐 이렇게 참고인 조사 같은 걸 했거든요.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는 그런 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은 적은 없고. 네네. 그럼 어쨌든 7월 19일 날은 이제 기억에 제가 잘 여기 제 기억으로는 지금 경남에서 제가 휴가를 시골에 보냈었다고. 내려가 있었을 거다 하고 그때 7월 한 달은 내가 거의 뭐 시골에 내려가 있었을 것이다. 자, 이성곤 씨의 답변 내용을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 목소리에 진짜로 정확하게 있으면 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본인의 알리바이까지도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기존의 다른 국힘 인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답변 모양 성실하게 취재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찰의 이 조사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조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꾸민 거죠, 이렇게 말 그대로.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꾸몄을까요? 꾸몄다라고 한다면은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죠. 꼭 한동훈이 그날 길길이 날뛰면서 팔팔 날뛰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날뛰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막 날뛰고 오바를 하더라고. 장관직을 걸겠다. 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기자들 입막을 하겠다는 거죠. 다른 기자들의 후속 보도를 막으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던 그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 정도 뭐 10억 손해배상 해놓고 압수수색 2번 정도 쳐놔버리니까 다른 기자들이 겁먹어가지고 그냥 복종하는 거죠. 굴복하는 거죠. 보도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아예 봉쇄를 해버렸던 거죠. 정말로 이런 자가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을 직을 수행을 하고 또 국힘당의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진짜 이게 거짓이라면 정말 충격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 태블릿 PC 조작도 뭐 있었고 논란도 있지만은 이것도 역대급이네요. 보니까 너무 화들짝 화를 내면서 얘가 이상한 오버액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요 조서 자체가 다 꾸미고 다 이제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이 청담동 술자리도 상당히 사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한동훈 정말로 실망입니다. 이 머리만 주면 뭐예요? 사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악의 그 구렁텅이 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계속 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 특수부 검사 조직이라고 하는 그게 악의 그 어떤 수렁텅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암흑 세계 속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이 예상대로 다 사실로 이제 밝혀진다면은 한동훈과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사유는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그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술자리를 가졌다. 정말로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뉴탐사가 나라를 구하네요. 정말로 좋은 영상입니다. 본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